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적은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요. 내부 조직을 조심해야 한다고 5일 전에 말했습니다. 작년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여 선대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조성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자신을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닙니다. 2014년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 출신입니다. 이게 진짜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가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몰라도 박원순 캠프 출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런 인사를 받아준 미래통합당은 미래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묻어주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의 과거 페이스북 글들을 제가 모두 모아봤는데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가 그저께 자신에게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는 곳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세현 사건을 보더라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저도 잡혀갈 수 있습니다. 100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 틀리면 고소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그러한 고소를 대비하고자 철저히 기사에 입각하여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2014년 민주당 4선 의원이자 노무현 라인으로 불리는 천정배 의원에 조성은은 박원순 캠프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자 그녀 역시 합류하여 청년 비대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벗어나 민주평화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기 전까지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은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페이스북 글이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성과물들을 기꺼이 살펴봐 주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두 팔 걷어붙이며, 아니 그리고 걷어붙이며가 뭡니까? 붙이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기꺼이 모든 순간 감사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니 더욱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건 느낌일까? 이거 누구한테 썼을까요? 그 아래 댓글로 본인이 나라고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입니다. 이 조성은은 박지원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한히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박지원 라인이었구나. 이런 글도 있습니다. MBN의 판도라라는 시사방송이 있는데 거기 박지원 원장이 출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성은이 함께 따라가서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방송을 하니까 작가님들과 PD님들이 식구 같다고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박지원 TV 출연에 조성은 씨가 왜 함께 따라갔을까요? 2019년 페이스북 글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짱 존경 좋아합니다. 주변 것들 부디 물리치시고 부디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미래통합당 합류 1년 전 일입니다.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 열렬히 지지하고 박지원 원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몇 번의 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성은이 누구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뉴 파티, 가치오름, 젊은 보수 3개 정당이 통합당에 합류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은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뉴 파티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월 15일까지 조성은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을 시도합니다. 특히 손학규 전 대표에게 바른미래당 당대표직과 공천권 100%를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요구죠. 혹시 몰라서 손학규 대표가 브랜드뉴 파티 창당대회에 축사를 맡기로 합니다. 청년 80명이 온다던 행사에 6명만 와 있다고 합니다. 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눈치가 빠른 손학규 대표는 문 앞에서 축사를 취소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묻자 조성은은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했는데 늦게 오고 있다 답변했지만 결국 6명 이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버리고 미래통합당 합당으로 노선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뉴 파티라는 창당 시도도 웃깁니다. 원래 창당대회를 열려면 1000명 이상의 5개 시도당 등록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5000명의 당원 가입서가 필요한데 그 머릿수가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합류를 하루 앞둔 2월 15일 5,000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해와서 시도당 입당 문서 제작에 착수합니다. 당시 사무총장은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조성은 알겠다고 답하며 참전 유공자 명단 등을 당원 명부 형식에 맞춰서 대구시당으로 포함시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 1122명이 조성은이라는 젊은 여성 정치인의 창당대회 명단에 참석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이를 들은 월남전 유공자 유가족은 분노를 합니다. 내 남편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창당에 실패를 하고 혼자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여 선대위에 오릅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조성은은 총선이 패배한 후에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 뜬금없는 주장을 합니다. 추미애 아들 문제가 솔직히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 그럼요. 사실상 탈영이라고 할 수 있는 휴가 미복귀를 했는데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들이 말입니다. 그게 황제 휴가고 이 난리를 피울 일이죠. 거기다가 군부대에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부정청탁입니다. 그러면서 조성은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것과 함께 추미애 아들 하나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봤자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할 법한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은의 칼날은 윤석열 총장에게 향합니다. 이재명의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적어도 윤석열이나 최주영보다는 대통령이란 직책에 잘 어울린다라는 글을 씁니다. 특히 윤석열 캠프를 보면 친박 부활, 세력과 힘을 과시하고 보자는 시기다. 외교안보 수준도 아주 기본적인 정책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아니 홍준표 후보의 정책이 좋다는 우파 지지자의 말은 들어봤어도 이재명 정책이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심각한 표현을 씁니다. 당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과 비교해도 땡땡 내지는 땡신 수준에 가깝다는 모욕을 내뱉습니다. 이거 명백히 모욕죄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너무나 험한 표현이라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에 올라왔다가 금방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성은 페이스북에도 해당 관련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왜 허무맹랑한 악의 보도를 했나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의혹 제보자로 거론된 조성은 또한 이분의 과거 행적을 보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지금 조성은 씨가 중앙일보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조성은 본인은 제보자가 맞냐고요. 그러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맞다 아니다도 아니고 지금 얘기를 못한다고 뭡니까? 분명히 본인 페이스북으로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익신고자는 명백히 아니지만 제보자는 맞다 이런 말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면 제보자와 공익신고자가 다르고 가령 제보자가 조성은 씨라고 했을 때 검찰은 조성은이 아닌 다른 익명의 공익신고자를 지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심이 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웅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조성은은 4.15 총선 당시에 김웅 의원과 TF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뜬금없이 머리채를 잡혔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버스 관계자와 접촉한 적은 있냐는 질문에 그것조차도 말할 수 없다.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법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보자나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건가?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죠. 혼란스럽다고 기자가 묻자 저는 이틀 동안 한 끼 먹었다고 답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터뷰가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인터뷰를 해도 이것보다는 말이 잘 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자인지 공익신고자인지 김웅 의원의 자료를 받았거나 뉴스버스 관계자와 접촉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라는 답만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그 모든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는 국회에 나가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논란의 대상은 앞에 나와서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혹 제보자는 뒤에 숨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 말 좀 빌리겠습니다. 윤석열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